최근에요, 신약을 미국에 해외에 수출한다 이래가지고 이 크게 주식이 올랐던 한미약품 한때 또 안 좋은 일이 좀 있고 해서 욕도 먹었는데, 이 한미약품이 사고를 쳤습니다. 자, 같은 날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을 이렇게 다 받았는데요. 그러면 주식은 공시라는 게 있어가지고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이 나오면 회사가 그걸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7시 29일 아침에 7시쯤 미국에 1조 원 수출한다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한미약품은 그날은 공시를 안 하고 그날 장이 마감된 이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날 30일 날 장이 열리는데 이 30일은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 날 한번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1, 2일 또 개천절까지 3일 장이 안 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 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이 주식을 증권시장 개장을 앞두고 장이 마감된 이 목요일 날 오후 4시 35분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럼 아침부터 살라고 다들 대기하고 있을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는 이날 오후 7시 6분쯤 독일 회사로부터 폐암치료 신약 올무티닙의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기술 수출보다도 이 기술 개발 중단 소식이 훨씬 충격이 크겠죠. 앞에 뒤에 거를 하면 1대3 정도로 뒤에 게 충격이 더 큰 소지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러면 아침에 이걸 갖다가 7시부터 공시가 할 수 있고 그날 밤에도 공시할 수 있는데 30일 날 9시에 정시가 열리고 한 30분쯤 지난 시점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개장 후에 곧바로 5% 이상 급등했던 호재 소식 때문에 전날 7시에 이렇게 올렸던 호재 소식 때문에 확 사가지고 5% 올라갔는데 9시 반쯤에 안 좋은 소식을 탁 내니까 주식이 급락을 했겠죠. 18%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장 직후에 9시부터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24% 손실을 봤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봅시다. 9시에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한미약품이 아침에 이렇게 전날 이렇게 4시 반에 올린 호재 공시만 보고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아침에 바로 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9시 반쯤 30분쯤 뒤에 악몽 같은 나쁜 소식이 공시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아는 사람, 한미약품 관계자나 또 주식에서 기관 투자가나 해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저런 라인으로 이 공시된 4시 반의 호재와 그 다음에 저녁 7시쯤에 악재가 와서 한미약품이 9시 반쯤 공시한다는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악재가 공시되면 확 떨어질 거라고 보고 어떻게 하냐?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이 올라가야 돈을 벌지 확 떨어져도 돈을 버냐?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있겠죠. 일반 투자자들은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못하지만은 외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방식이 공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이 영어로 보면 쇼셀링인가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손에 쥐지 않은 없는 거를 판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엉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사실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이나 채권을 손에 쥐지 않은 상태에서 없는 사람이 남 거를 내가 한 3일 안에 돌려줄게라는 이름으로 빌려가지고 이렇게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만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해 매입자에게 자기가 빌렸던 사람들한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언제 쓰느냐? 가격이 확 떨어질 거라고 봤을 때 주식을 이렇게 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하면 전날 4시 반에 놓은 호재 때문에 이 장을 열자마자 확 올라서 64만 9천 원으로 출발했고요. 서서히 내리면서
62만 6천원까지 떨어진 9시 29분에 독일의 이 베링거 인겔하임 이 기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악재가 공시되었습니다. 10분 만에 20%가량 빠졌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한미약품 주가는 올란 거하고 포함해서 전날보다 18% 떨어져서 50만 8천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한미약품의 공매도 수량은 10만 4천여 주, 금액상으로 61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주당 평균 가격이 59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9만 원을 10만 한 4천 주 정도 공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평균 단가가 이렇게 59만 원이 넘는데 종가가 얼마입니까? 5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9만 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평균 단가가 종가보다 이 급락 직전 가격에 가깝다는 건 급락이 시작된 직후 공매도가 집중됐다는 겁니다. 자, 평균 단가는 평균 매입 단가가 59만 원, 그 다음에 종가는 50만 원, 급락 직전의 가격은 62만 원, 62만 원 급락 직전에, 그러니까 9시 29분 직전에 62만 원, 공매도를 했을 때가 59만 원, 그리고 그날 종가가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평균 공매도 단가가 어디에 가깝습니까? 62만 원에 가깝잖아요. 그렇다면 이 급락이 시작된 직후에 공매도가 집중됐다라는 의미고요. 대략 이 공매도를 한 사람은 종가에 다시 사가지고 이제 돌려주면 됩니다. 자기가 이 공매도를 했던 10만 여주, 10만 4천 여주를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주식을 빌린 부분에 대해서 이자만 치면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하루 순간에 얼마를 벌었느냐? 14%를 주식에서 벌었다는 겁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등이 공매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는데, 물론 공매도는 엄연히 합법 투자지만은, 자, 여기서 하나 문제는요. 한미약품은 왜 이렇게 늦장 공시를 했느냐? 아침에 7시부터 공시를 할 수가 있는데도 7시부터 안 했습니다. 한미약품이 하는 말은 거래소와 협의해서 늦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간에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래소 야간 당직자에게 맡길 수 없어서 다음날 아침에 설명을 하고 공시를 했다는데,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에서 중요하다고 연락을 하면 한밤중이든 언제든지 공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소 관계자가 공시 관계자가 오전 5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9시 전에 한 7시부터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6시도 올릴 수 있고요. 공시를 기업에서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거래소의 허가를 받고 공시를 하죠. 한미약품이 이렇게 9시 반에 했다라는 건 확 올렸다가 전날은 호재는 일부러 그 전날 공시를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자, 주식이 3일 지는 날, 그 직전 날 아침에 9시에 볼 수 있도록 전날 주식시장이 끝난 다음에 공시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아침에 기대가 엄청 높아지겠죠. 자, 이러면서 결국은 확 가격을 올린 다음에 공매도나 이런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 있으면 언제 떨어질 줄 안다 하면 아침에 살 때, 올라갈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악재가 공시된 다음에 내려갈 때, 그 타이밍을 알면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은 내려가더라도 엄청 있습니다. 또 가진 주식을 팔아버릴 수도 있죠. 자, 이런 부분에 한미약품이 관계없이 이런 엉터리 일을 했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공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억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이 공매도를 갖다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투자 기법이라서 한국만 규제를 하면 외국인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공매도를 갖다가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 주식 하나도 없이 이 정보를 빼서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내려갈 때도 돈을 버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올라갈 때도 벌고 내려갈 때도 벌고 이중으로 번지 않습니까? 보통 개미들은 그렇습니까? 개미들이 공매도를 하기가 쉽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요, 저는 이번에 한미약품에 대한 부분에는
절대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미약품 사태로 시장 질서 교란 첫 처벌 사례가 나올까라는 어떤 지금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한미약품 주식을 공매도한 기관 투자자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미공개 정보의 2차 이상 다차 수령자에 대한 첫 적발과 처벌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공개 정보를 1차에 받고 이렇게 한 사람만 처벌한다는데 그걸 받은 것을 또 넘겨서 이렇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람을 이제 처벌이 가능하냐라는 게 주목된다는 겁니다. 기업 내부 정보를 전해들은 펀드 매니저 등 2차 정보 수령자의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는 쪽으로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서 처벌이 안 됐는데, 한미약품이 악재성 공시를 올리기 직전 약 30분간 그날 하루 동안에 있었던 공매도의 절반 분량이 몰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회사 관계자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유출했을 거라는 의혹이 이렇게 짙어집니다. 저는 한미약품의 이런 행태들이요, 뭔가 장난을 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공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나 주변에 있는 아들들, 친척들, 손자들, 이런 사람들이 별 하는 일 없이 자기 회사 주식을 갖고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이면 나쁜 일대로 제3자로 가장해서 이런 형태의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을 번 일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한미약품이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이런 병신 같은 짓을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악재 공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공매에 나섰는지 확인 중이라는데요. 이런 거 확인을 해서 처벌을 하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주식시장이요, 전부 그냥 있는 놈들이 개미 뜯어먹는 장사판이라고, 장난치는 장사판이라고들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주식시장의 수준이 이 정도로밖에 안 되어서 어떻게 전 국민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완전히 난장판 투기판입니다. 좀 있으면 반기문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그리고 문재인 테마주, 박원순 테마주 난리를 칠 겁니다. 제가 2012년에 안철수 대표가 BW 발행과 관련해서 큰 돈을 번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썩 넘어갔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테마주가 거론된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자기들 스스로가 이 정치 테마주 처벌법을 갖다가 만들든지 해서라도 정치 테마주라는 말이 거론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일이 없도록 법으로 만들고 대선에 출마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이 이 꼬라지니까 한마디로 일반 주식판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나무란들 뭐 하겠습니까?